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경자입니다. 현재 보고 있는 차트는 나스닥 차트랑 SP500 증시를 대표하는 차트입니다. 하락량은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2%, 둘 다 10%를 넘어가는 하락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왜 가져왔냐? 현재 상태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증시는 하락 시기와 더불어서 트럼프 관세 이슈로 영향을 받은 상태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하락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볼지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관세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어떤 걸 의도하고 있는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현 상태에서 트럼프가 내놓는 관세 50%다 90%다 이런 수치적인 거 말고 좀 더 정확한 전략을, 좀 더 정확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 상태에서는 트럼프가 내놓은 수치는 뻥카다 진짜다라는 얘기는 많지만,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상관없이 트럼프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려고 할 거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항상 주제하는 건 옛날 그대로 제조업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죠. 그래서 그토록 바라던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그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요. 관세를 통해서 이들의 경쟁력을 갖추고 이것을 의도하고, 또 다른 한편은 관세로 인해서 짧은 기간이라도 주식 그리고 부동산 등에 충격을 주고 현재 미쳐버린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하는 등 이런 방향성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어려운 길을 택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결과로서 봤을 때 경제가 후퇴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 주식이나 크립토에 투자한다, 아니면 채권에 투자한다, 여러 가지 부동산에 투자한다, 이런 투자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트럼프는 다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관세가 주식에 악영향을 주고 앞으로 쇼텀 하락은 막을 수 없다라는, 앞으로 쇼텀 하락이 발생한다라는 얘기는 트럼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알만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관세를 보면서 아마 생각하셨을 거예요. 트럼프 자체가 원래는 뻥카로 좀 흔들어 놓은 다음에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거든요. 내놓은 관세조차도 사실상 안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유리한 관세를 가져갈 거니까 관세는 폐지되기보다는 특정 수치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의도는 수치적으로 신경 쓸 게 아니라 어쨌든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문제점이 생겨나게 되는데, 나스닥을 보면 1차 하락이 17%가량 나왔고, 여기서 문제는 사람들이 2차 하락을 예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하락이 크고 이것에 신경 쓰다 보니까 대충 한 20%쯤 이 정도에서 하락이 마무리될 것 같다라고 해서, 근데 2차 하락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예제가 되는 부분이 22년도 4월입니다. 비트코인 4월달, 비트코인 21년도 8월부터 1년간의 차트를 보면 22년도 4월 차트에서 지켜주던 매물대를 뚫고 하락하는 차트가 나옵니다. 이때 나스닥 차트가 어땠냐? 나스닥 차트도 비트코인과 똑같이 하락하는 시기를 겪고 있었고, 대충 1차 하락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되돌림 반등까지 나왔던 상태고요. 근데 4월달 말에 저가를 뚫어내는 하락이 나왔고, 이 결과로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결과를 갖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이슈격 하락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많지만 증시 장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차트를 보고 다시 나스닥 차트를 보면 생각이 좀 달라지실 겁니다. 우리는 이 하락이 진행된 상태에서 앞으로 매매 방향을 생각하고 고려하고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내려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매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 차트가 올라갔을 때 그것을 방어할 수 없고,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매수, 이 상태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실제 결과가 내려간다면 그것 또한 하락량을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수익이 결정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정말 깊은 고민을 통해서 신중한 결정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계속 얘기 이어나갈게요. 지금 현재 이렇게 큰 충격이 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로서 가격을 떠받든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기보다 매도를 더 가져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매도는 심화되고 가격은 내려가고, 상승은 좀 긴 기간에 펼쳐서 기간을 길게 상승을 하는데, 숏이라는 방향성은 짧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매도가 심화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선 한 번, 그러니까 첫 번째 하락이 진행된 이상 두 번째 하락, 이 연쇄 충격은 막을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비트코인의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나스닥이 저가를 내리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서 비트코인은 80K라는 매물대를 이용해서 저가를 내리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관찰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차트는 사실 영향력이 큰 차트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현재 매물대를요 지지라고 생각하는 컨센서스가 잡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지지가 무너졌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크게 무너지겠죠. 그래서 하락으로 봤을 때 현 매물대를 무너뜨린다면 빅쇼트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상승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만약에 숏이라는 포지션을 잡았을 때 저가를 내리지 않는다면 무조건 손실로 연결되기 때문에 숏이 청산을 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놨듯이 하락, 상승 둘 다 상당히 영향력 있는 차트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 개인 투자 상태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저는 비트, 이더, 솔라나를 포함한 모든 알트코인을 들고 있고 사실상 솔라나가 굉장히 큰 상태고요. 하락과 상승 중에는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예상한 포트폴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 포트에서는 이 저가가 뚫리면 안 됩니다. 이 해당 구간이 뚫리면 매도할 수밖에 없고 지켜준다면 들고 있어도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들고 있어도 된다라는 입장에서는 나스닥의 저가를 크게 안 뚫는다, 아니면 크게 안 뚫리는 것과 더불어서 이 저가를 절대 안 뚫는다라는 가정 또한 가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런 전략을 취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기존에 이런 전략을 취했던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유동성은 계속 늘어나는 그림을 가져갈 거라는 예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늘어난다면 투자 상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다면은 들고 있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에서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증시 모두 다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날에 드러났듯이 이 유동성이라는 상태가 글로벌 M2를 보게 되면은 코로나 시기 18년도 14년도와 코로나 시기 18년도 14년도 4년 그 전 시기와 비교해 보면 터무니없이 낮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코로나 시기 때 풀었던 유동성이라는 이 단기적인 해결책이 지금 후폭풍이 불고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전 세계적으로 돈이 풀리지 않고 있고 비트코인은 여전히 나스닥을 따라가고 있다. 나스닥 따까리가 되어버린 상태에서 나스닥이 암울한데 비트코인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그림에서는 사실 그림이 어둡고요. 이와 더불어서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트코인에 더더욱 크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점점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3월 초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4월 초고 3월 초 기사, 한 달 전 기사를 가져왔는데 리세션에 관해서 이 관점은 나온 지 한 달 됐고요. 이번 연도 2월 달부터 리세션에 대한 관점은 사실 크게 드러나진 않았었어요. 하지만 2월 말 3월 초부터 급격하게 내려가거나 그런 관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시장의 관세랑 똑같이 이슈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관세가 언제까지 해결될 거라는 정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단 하나의 정답만 알 수 있고, 여기서 우리는 관세가 언제까지 해결될 거라는 정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반대로 두 가지 문제점에서 리세션 확률은 지금으로부터 약 반년 뒤에 서서히 해결된다라는 답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기가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관점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트코인 차트로 봤을 때 앞으로 9월 달까지 버티면 된다, 반년만 버티면 된다라고 추격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해당 시기에 차트가 어떻게 되든 상승 하락 둘 다 신경 쓰지 말고, 요즘 영상들을 보면은 떡상한다, 떡락한다 이런 영상들이 유행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거기에 좀 신경을 쓰고 관심사가 모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이것들에 신경을 쓰지 말고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런 코인들을 매입해야 된다, 해당 시기에 매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산 가격으로부터 내려가더라도 저는 미래에는 더 가격이 내려갈 수 있더라도 매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불장 종료가 아닌 이상 60K를 뚫어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21년도, 22년도에 나왔던 그런 무빙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남는 여윳돈을 추가로 투입할 생각이고, 이런 전략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투자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로 돌아가 보면 23년도, 24년도 사람들이 많이 오해했던 게 비트코인을 저가에 주었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다만 저의 경우에는 22년도 한 중순 이후부터 나올 수 있는 저가랑 큰 차이가 없을 거라는 생각에 비트코인을 매입했었고, 실제로 비트코인이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도 그렇게 크게 흔들리진 않았었어요. 그리고 결과값을 보게 되면은 결국 시기랑 상관없이 여기서 사냐 시기랑 상관없이 먹을 수 있었던 기회를 주었던 건 결과값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과 이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앞으로 최소 반년간 똑같은 기회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기서 사는 게 여기서 사는 거랑 똑같냐라는 질문을 하겠지만 이 과거 차트를 보게 되면 똑같습니다. 내려가면 사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저는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많이 내려간 알트코인들 이 부분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고, 비트코인도 약간 좀 용기를 더한다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년 동안 차트 지켜보다가 지금 시드랑 더불어서 추가 투입은 계속할 것 같고요. 솔직히 말해서 비트코인 거의 들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솔라나로 거의 들고 있기 때문에 추가 투입은 아마 비트코인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는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아마 25년도에는 국소적인 알트코인장만 있었을 뿐 대세적인 알트코인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 다음 상승장에 유동성이 실린 상승장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기대해볼 만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썸네일에 나오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다라는 부분은 내년도 아니고 이번 연도
즉 앞으로 최소 반년이라는 기간을 말씀드린 거고, 잘 모르겠어요. 사실 많이 위로를 해주고 싶은데 저 자체도 사실 코인을 많이 들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 그냥 올라간다라는 정답지만 뽑고 싶지만 사실상 뭐 정시라는 부분이나 아니면 증시라는 부분, 경제적이라는 부분에서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저는 사실 왜 매도를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그저 추가 투입만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제가 버틸 수 없는 시점이 오게 돼서 매도하는 결정을 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다만 그러한 포인트가 오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말도 더불어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현재 주 1회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 2회, 주 3회까지 늘려볼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들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